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과학학원에서 상일여고일 통합과를 맡은 곽민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드리자면 시너지과학학원에서 원래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현재는 YG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 통합과뿐만 아니라 이제 대치 메이드 본점에서 중등과학부터 고등과학까지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상일여고 내신 말고 통합과학에 관련된 간단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 관련된 좀 디테일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되고 나서 첫 해를 맞아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이 통합과학인데요. 실제로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통합과학 자체가 고1 내신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보자면 과학의 기초 파트가 나옵니다. 이 과학의 기초 파트 같은 경우는 너네 중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량, 즉 어떤 길이를 잴 때 뭐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등등등의 간단한 단위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단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가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원의 특정과 표준과 정보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낮은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출제가 된다면 교과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시면 물질의 규칙성 파트가 나옵니다. 이 물질의 규칙성 파트가 저는 정말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주 초기 원소부터 별을 지나 원소의 생성 파트입니다. 여기 파트 같은 경우가 지구과학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던 별과 우주,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었던 태양계에서 연계된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의 전범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바로 원소의 주기성, 즉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온 결합, 여러 가지 공유 결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원소의 중립성과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의 나머지 파트인 화학 파트,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화학 1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웠는데 지금 더하기 뺄셈을 배우는 단원이 결과적으로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가 아마도 상일여고의 1학기 중간고사에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 다음에 물질의 정기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는 이해보다는 어느 정도 암기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일여고가 이 앞에 부분부터 차례대로 시험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부터 차례대로 시험 범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고사 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과 상호작용 파트입니다. 여기 파트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양이 많은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지구과, 그 다음에 생명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학적 시스템 파트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일여고 학생들, 즉 여학생들,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이 역학적 시스템 파트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적 시스템도 정말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 전반적인 내용이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심화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사실상 거부감이 조금 적죠.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학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1, 2, 3학년에 걸쳐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물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파트입니다. 이 생명 시스템 파트 전반적인 생명과학 내용 중에서 사실 저는 가장 어려운 파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자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었던 이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하는 내용이 생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 같은 경우도 생명 중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전반적인 물학생지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학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통합과 내용 중에서 1학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자체를 봤을 때 2학기 내용 자체는 개정되고 나서는 조금 난이도 높은 파트가 조금 빠졌습니다. 이 파트, 이 산화과 상가용리 파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파트가 1학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를 어떻게 이제 통합과학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공부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2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게 지질시대와 환경과 생물 변화입니다.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암기성으로만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만 해주신다면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틀릴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보전, 마찬가지로 생명 파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생물의 진화, 생물 다양성 보전, 어느 정도의 암기량이 충족되고 그거를 잘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가 충분한 공부량으로 맞춰준다면 마찬가지로 틀리지 않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해주면의 편안.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화학 1을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고요. 실제로 이 파트 같은 경우를 선행을 2번 하고 온 친구들도 문제풀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형이 파트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생명 파트,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 변화, 지구과학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지구의 환경과 변화 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가 원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파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물리랑 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에너지 파트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활용적인 문제만 풀어보시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물리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1, 2, 3회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던 과학 1회, 4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파트도 첫 번째 단원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교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조금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물리, 화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관련돼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원의 기본적인 원소에 관련된 이해를 통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먼저 화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화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도 기본적으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시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나 지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따라서 이거를 자료에서 어떻게 활용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과학의 물리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학습하고 그러면 따라서 그걸 활용하고 개념을 어떻게 자료 해석에 적용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산유력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에 관련된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에 관련된 등급제도 변경되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센트의 이지가 원래 4%, 7%, 11%, 17% 각각의 유적 퍼센트 40%까지가 이제 4등급, 그리고 60%까지가 5등급이었는데 현재로는 5등급제로 바뀌어서 10%가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이 34%, 3등급이 66%까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1등급 컷이 몇 점이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조금 많으신데
대부분 9등에서 10등 정도까지가 1등급 컷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등급까지가 현재로는 1등급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거의 배수인 등수까지 아마 1등급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등급을 받지 않으시면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봤을 때 34% 안에 2등급이 들어가 있다면 34% 안에 상위 34%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34%면은 바뀌기 전으로 환산하기 전으로 봤을 때 3등급과 4등급 그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등급에서 멀어지면은 종합자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더더욱 내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6의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위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316의 유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316의 유형 같은 경우는 합평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이 두 가지 파트가 합평에 관련된 유형 자체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물리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본의 아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많이 그 학생들한테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포치캐스트로 찍어드린 자료 보시면 제가 나누고 있는 교재에 물리 파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 중에도 여러 가지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개념 확인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빈칸 OX를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바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형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그 뒤쪽에 대표 예제까지 대표 유형까지 탑재된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상교과서에 맞춰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계산값을 구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공정수도 없는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가 3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면은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이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리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화학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화학 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학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저는 계속 어렵게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자애들 마찬가지로 특성상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도 거부감 없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화학 1까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수업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다 계산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수업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 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무형들이 출제가 되고요. 실제 이 유형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높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16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그건 모두 고르시오이 때문입니다. 몇 개 고르시오도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두 고르시오에서 학생들이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라스트로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왼쪽의 그림 자체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이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2016년 지구과학 수능 문제에서 동일한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지만 바꿔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일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암기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크게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맨 앞장에 제가 탑재해 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과학의 기본량, 무제, 원소의 주기성 파트가 들어갑니다. 제가 316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분야가 원소의 주기성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파트가 두 번째 주차에 나갑니다. 즉 화학 파트랑 지구화학 파트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파트가 정말 중요해서 1주차에 조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화학 파트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별에서 나온 원소의 생성, 지구화학 파트, 마찬가지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생명과 지구화학 파트여서 어느 정도 암기성 내용이 조금 많은 파트가 3주차.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생명 시스템과 지구화학 파트를 배정하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정리입니다. 앞에서부터 알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총정리에 좀 심화된 문제풀이를 제가 직접적으로 출제해서 수업 시간에 풀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제작 내신 모의고사로 대략적으로 저도 한 50문제 정도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통합과학 자체가 한 문제 한 문제 알다 보면 빠르게 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이 2시간 50분인데 그래서 50문제를 2번 풀면은 아이들이 해설까지 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라스트는 직전 대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을 보시면은 3월 9일이랑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7주 차로 봤을 때 근데 뭔가 한 주가 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학생들 불러서 클리닉 개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리큘럼상은 7주차로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관련된 가장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과서 기반의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누가 탄탄하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누가 잘 활용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제가 수업에 대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교과서 기반의 자체적한 교재로서 이제 학생들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습 문제 및 예제 문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테스트, 제가 수업 시간 전에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객관식,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주관식까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주관 테스트는 그렇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그림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빈칸 을 채우는 기본 개념 내용이고요. 그 뒷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식 내용,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지 모르는 그런 선지가 없는 객관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문제 다양의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마지막 내신 대비 모의고사로 진행하는 파이널까지로 학생이 기본 개념부터 중간, 그 다음에 심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합과학 관리 시스템인데요.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시는 게 이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장 자부할 수 있는 게 이 관리 시스템인데요.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학생들을 제가 스스로 가르치고 관리를 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클리닉 자체를 제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제가 항상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와이저 시그니처 자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보시면은 손필기 노트가 나갑니다. 이거는 개정 다 끝나고 4주차에서 5주차 정도에 학생들이 개념 정리하기 쉽게 손필기 노트로 나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 필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반영한 필기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클리닉 엔제라고 4주차, 그즉 개념이 한번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시중교재 4권, 시중교재 4권에서 3권 정도를 묶어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게 이 클리닉 엔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숙제 대용으로 풀기에는 정말 양이 많은 부분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다 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3 부스트 클래스, 즉 클리닉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사, 저 혹은 조교쌤이 많아봤자 3명의 학생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착 관리 시스템이 가장 제가 제시하는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부스트 클래스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총 2가지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숙제거든요. 숙제. 두 번째로는 주간입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가지 유형으로 두 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이것까지 하면 너무 정신없지 않냐라고 싶으시면은, 자, 한 명이 숙제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거나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주간지 1, 즉 객관식 풀거나 그다음에 주간지 2, 서술형 풀면은 세 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 있게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부스트 클래스를 밀착 관리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 시스템, 즉 부스트 클래스 이후에 어머니들한테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숙제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도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스트로는 다양한 복습, 마찬가지로 주차마다 복습 영상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새벽 클리닉이라고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클리닉을 다른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못 오는 경우에는 새벽에 10시 이후에 불러서 진행합니다. 근데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질문반 같은 경우는 언제나 24시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YG 과학학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철저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따라볼 수 있도록 그냥 굉장히 으쌰으쌰 해서 열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학생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생활 상담을 질문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열정과 관리, 그 다음에 좋은 결과까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YG과학학원 믿고 맡겨주시면은 학생들 열심히 관리해서 좋은 결과 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